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화 읽기는 2025년 3월 첫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16부작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네요. 신문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에 에피소드가 쏟아지고 정치권과 기업 마케팅에서도 폭삭 속았수다가 유행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세계인들이 더 공감하는 모양새네요. 감동의 물결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에서 모순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눈물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무결점 드라마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시대와 스토리를 모순을 짚어보면 뜻밖의 통쾌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 재미를 위한 작가나 감독의 전략, 그리고 선택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모순인데요. 우선 애순이 시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가 시대 상황을 이야기의 실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성장과 시련을 그린 대사들은 그 시대의 생활상의 정수를 반영합니다.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불화의 끝에서 극적 결말을 이끌어내는 수법이 결국 감동의 뼈대죠. 다시 말해서 이 드라마 감동 비결의 90%는 우리가 고락을 함께한 시대적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16부작마다 주요한 시대적 사건을 소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하는 장치로 당시의 신문, 당시의 거리 모습, 당시의 차량, 소품들까지 영상에 재현해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제주의 3대에 걸친 가족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려는 것이죠. 195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다룬 것으로 보면 대하 드라마죠.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한 시대를 살아간 장삼 이사들의 이야기로 보면 가족 드라마죠. 형식부터 극과 극이네요. 이 둘을 합치면 대스사시가 되지요. 시는 모순 그 자체거든요. 애순이가 시인이 되겠다고 설정한 데서 같은 맥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순이는 관식을 향해 세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하지요. 육지, 대학, 그리고 시인인데요. 섬을 떠나겠다는 것이나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시인은 현실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있지요. 섬놈한테는 시집안가 네버라고 애순이 앙칼지게 말합니다. 이런 애순의 어법은 적어도 60년대가 아니죠.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어법은 21세기가 더 어울리죠. 여기서 시가 소환되는데요. 관식이 구호 외치듯 암송한 유치환 시인의 깃발입니다. 시를 무슨 구호 외치듯 외칩니다. 관식의 노스텔지어에는 전혀 향수가 느껴지지 않지요. 유치환 시인은 누군가 내건 깃발에서 손수건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우성을 치는데 소리가 없다니요? 모순된 언어를 통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해내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관식이가 짙은 향수나 나라 이런 스러움을 알 리 없고요. 당장의 애순인 노스텔지어에 다가가야 하는 관식으로서는 그만큼 절박한 거죠.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섬놈한테는 시집 안 간다는 소리가 고지고대로 들리는 그 시절 노스텔지어,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번역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잃어버리니까요. 시를 쓴다는 것, 어릴 적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할 그 시절에는 누구나 시인이지요. 애순이 정말 시를 잘 써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시절 꿈꾸는 보편적 객기 말입니다. 애순의 객기를 특별하게 장치해야 하죠. 섬놈이라는 드라마틱한 상황과 연결시킨 거지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시적 구성인 겁니다. 또 다른 모순을 볼까요? 생활상을 반영하는 물질적 장치들은 당시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지만 대화는 지극히 현대적인 장면들이죠.
아버지로 대표되는 관식과 부상길의 대조적인 부정 말입니다. 관식이가 금명이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관식이 애순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대조적으로 부상길은 그의 아내나 자식들에게 폭력적이고 냉정한 아버지상입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럽고 등장인물에 대한 연출의 묘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관객들은 양관식의 가족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합니다. 부상길의 가족에 대한 태도에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애정이라고는 없어 보이죠. 금명이가 파혼을 하고 제주집으로 내려왔을 때 아빠 관식이 해돋이보러 가자고 합니다. 금명은 태양을 보며 사랑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른 아침 부녀간 동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사건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하필 부두에서 해돋이에서 돌아온 관식과 금명이 부상길과 맞닥뜨립니다. 부상길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딸 현숙에게 말합니다. 해돋이 보러 가자고. 현숙은 냉정하게 거부하지요. 그 장면이 너무나 통쾌한 나머지 크게 웃게 되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부상길은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쌀밥을 먹였다고. 그렇습니다. 60, 70년대 당시 쌀밥은 대단한 것이었죠. 굶지 않으면 다행인 시절이었으니까요. 굶어 죽기 다반사인 시대에 굶기지 않고 그것도 쌀밥을 먹었을 정도면 그 남편이나 아버지는 큰소리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무지 드라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과 모순되지요. 드라마에서는 어촌계장 선거에서도 부상길이 집니다. 시대적으로는 모순이죠. 드라마에서 밥과 술판을 벌이는데 뜻밖의 누군가 콜라를 요구합니다. 콜라를 주지 않는 부상길을 부각시키죠.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콜라를 달라는 것도 술이며 고기며 밥이며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마당에 콜라 한 병을 안 준다? 모순입니다. 부상길을 나쁜 사람, 나쁜 아버지, 부패한 인물로 배치해야 관식과 애순, 금명이 도드라지는 거니까요. 그것을 선악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관식의 아들 은명이와 부상길의 딸 현숙이 혼전 임시를 하는 것으로 부부가 되는 시나리오는 모순이 순리가 되고 순리와 모순이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를 떠올리게 하지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무엇이 모순이고 무엇이 순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말해주는 것. 웃고 울다 보니 그냥 폭삭 속고 말았네요. 그 말 한마디, 폭삭 속았수다가 정말 수고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조차 모순의 언어임을 긴 여운을 남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였습니다.